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의 단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정사실화처럼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기가 언제쯤이냐, 요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승리감에 취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신고가 근처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관련된 제가 뉴스가 있어서요. 한번 좀 참고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연준 의장 옐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떠보는 듯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겠다. 뻔한 대답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단서들이 도대체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안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FOMC 이후에. 근데 그 자리에서 그날 이슈를 점검해 주실 때 일단 금리 인상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를 체크를 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몇 가지 단서들, 그러면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이제 블룸버그에서 4가지의 단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래 이제 유연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기가 도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9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4월 달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는 건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이제 실업률, 옐런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금융위기 이전에 10%까지 육박을 했던 실업률이 지난 2월 기준으로 5.5%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고용의 질이라든가 임금 자체가 좋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외형적으로 옐런이 자신감이 있다고 피력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임금 상승률입니다. 고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비라든가 이런 경제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넣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1%에서 2%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으로 보시면은 2% 후반에서 3% 중반까지도 가는 이러한 모습들, 아까 연간으로 계속 2, 3%씩은 원래는 급여가 올랐었다라는 점을 측면을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모자라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근원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1.3%.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음식료라든가 유가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들을 제외한 이제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75%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음식료하고 유가를 제외한다고 해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유가의 저조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든가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유가하고 이런 코어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번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 수압 파쇄법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거세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내고 있는 셰일 업계에서 이런 벌금까지 물게 되면 상당히 유가 이런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뭐 제가 금요일 날 유가에 대한 한번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4%나 오르면서 좀 저도 놀랍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연준이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은 굉장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가는 이런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가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셰일 업계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유가, 임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임금 상승률이 사실 좀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최저임금 올리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사실 좀 기대만큼의 지금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어쨌든 만족시켜주질 못한다면은 금리 인상은 좀 계속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직 파는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의 훈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4월에 FOMC라든가 그 다음에 있을 FOMC에서 우리가 이제 이머징 자금들이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부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를 해두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모자란 게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든가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도 뭐 도요타라든가 닛산 이런 데에서 임금을 상당히 좀 많이 높이는 움직임들 미국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수반이 되고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올리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조율해 보는 것이 우리가 상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됐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유가의 상승 흐름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원유 관련된 타이거 원유 선물일 같은 ETF 같은 상품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유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증시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것들이 있다. 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강달러로 인해서 지금 약세 통화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최근 들어서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 118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27원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구간들을 보여줬습니다. 원화 약세가 급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언젠가는 행해야 될 그런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조금 미뤄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살펴봐야 될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네 가지 단서를 살펴드렸고요. 여기 안에서 좀 미달이 되고 있는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시면 전략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중일 회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3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이제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좀 화두는 AIIB에 대한 가입 여부,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사 자료들을 계속 취합을 했었는데, 외신 같은 경우는 이제 AIB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주류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무슨 과거사 청산이라든가 이런 위안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한중일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는 중국의 AIB를 위한 이런 모든 노력이 지금 지난 주말간에 이런 회의로도 나왔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국내 언론들은 조금 이상한 면을 많이 짚더라고요. 포커스가 이제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과거사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말씀하셨던 AIIB, 이 중국이 한국을 이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보는 그런 일부 언론들의 시선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신 쪽 반응 어떤가요?
일단 로이터에서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AIB에 이제 가입 의사를 밝히고 나서 지금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제 전면적으로 좀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압력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압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드를 제외하고 나서 AIB 의제를 전면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이 AIIB 가입 의사를 밝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재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전에도 이 이슈를 점검을 했었지만 지금 호주, 영국, 이 서방 국가들도 다 가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쪽에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결과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일단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에게 약간 좀 미술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AIB 가입을 지금 독려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IIB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정책적인 글로벌 정책적인 틀을 뭘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드를 압박을 하면서 중국의 부름에 우리가 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가입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쪽에서 약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상회담까지 좀 이어갈 것인데 이런 쪽으로 외교적인 이런 차원의 채널로 통해서 계속 이런 관계가 조금 강화되고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대표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을 중국과 지금 FTA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이런 AIB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 압박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되면 그 북한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1대1로 전략에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들이 중국 내 산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체결로 인해서 한국의 산업재라든가 소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중국 이런 2차 제조업에서 그 투자의 성장에 우리도 뭔가 이제 그 한 다리를 걸치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한국 증시가 이런 경제적인 채널 이외에서도 외교적이라든가 이런 전방위적인 글로벌의 이런 포지션에서도 약간 좀 더 격상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증시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차처하고라도 이번 주 내에 이제 우리나라가 AIIB를 가입할 것인지 결정이 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결정은 거의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